신무연의 심정석 원장입니다. 2021년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말 그리고 연휴 사이에 글 올리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한 분씩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부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전에는 올리신 글들을 다 읽어보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이 시간 되면 들어와서 읽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번거롭거나 귀찮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생각해 보니까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저랑 처음 얘기하지. 이렇게 뭐 이렇게 미리 왜 오시는지 제가 알고 있다가 뵙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생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좀 제 스스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읽어보고 제 생각에 이렇게 뭐 방송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으면은 댓글로 그냥 몇 마디 해드리고 방송 안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섭섭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최소한 같이 읽어보는 시간은 갖고 뭐 제가 딱히 답변 안 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씀으로 그냥 좀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싶어서 오늘부터는 정말 이렇게 글을 바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상담은 진료는 아니죠. 제가 환자분들하고 한 번도 뵙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을 진료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도 대개는 한 번 진료 받으신 만성 질환자들이 이렇게 뭐 그 다음에 한번 약 타러 오는 거 그런 정도를 원격 진료로 해결해 보자 그런 정도가 지금 시도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뭐 암인가 아닌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원격 진료로 해결한다. 그거는 사실은 아직 뭐 거기까지 온 상태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훈수를 드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올려주신 분들이 오늘 많으셔서 기다리실 텐데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갑상선 수술문의 이렇게 언제나 항상 너와님 아마 지난번에 올리셨었는데 이렇게 사진이 삐뚤삐뚤해서 제가 못 봐드렸던 분이죠. 예, 제가 지난번부터 이렇게 바로 상담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못 봐드렸었는데 이게 진료 의뢰서의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좌엽에 0.5cm 두 차례 세포 검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이제 비정형 3단계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 두 번째도 이게 이제 저 갑상선 세포가 아니라 피에 있는 백혈구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다 갑상선 암이라고 확정적인 진료 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니시네요. 그랬는데 상병병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이렇게 하신 걸로 봐서는 뭐 초음파 소견상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전자거든요. B라프라고 부르는 유전자 검사인데 약 양성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정황상 암일 것처럼 예상은 되는데 막상 세포는 암은 안 나온 상태.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2014년도와 비교해서 크기 변화는 거의 없다. 0.5mm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유전자 검사인데 유전자 검사 결과상 양성 소견이 관찰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날짜가 환자분들이 이제 여기 이 위쪽에 이렇게 개인정보 같은 게 있잖아요. 환자분 성함이랑 그 칸에 검사 일자 이런 것도 써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다 지워버리시면 제 검사 일자가 언제인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검사 일자도 저한테는 꽤 중요한 정보거든요. 기왕 지우시려면 여기도 지우세요. 병원 이름은 이렇게 다 노출시키시고 환자분 이름은 가리시고 그것도 예, 여기도 이거는 그쵸. 이것도 지금 똑같은 삐러프 유전자 검사 결과인데 얘랑 어느 게 먼저 한 검사냐? 뭐 같은 날짜를 검사지가 두 개냐? 두 번 다 유전자 검사를 했냐? 그런 정보들이 저한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정보를 삭제하셨기 때문에 본인 이름만 지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는 약양성이 아니라 검출이 됐다. 이렇게 딱 써 있죠. 그러면 네. 근데 올리신 내용은 이게 다네요. 그럼 아까 지난번에 올리신 거 올렸으니까 그 내용을 봐라. 그때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도 여기에 모아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이냐? 우선 암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쪽 병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구체적이고 뚜렷한 얘기를 드릴 수는 없다. 저는 훈수 두는 사람이다. 훈수 두는 사람은 환자분이 완전히 이렇게 엉뚱한 길에 가서 헤매고 계실까 봐 도와드리는 분이지 진료 받으신 분이 그쪽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진료를 직접 하신 선생님의 의견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선생님이 뭐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선생님의 권고를 따르시는 게 제일 맞고요. 저보고 암일 가능성이 있겠느냐, 암이 맞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상당히 암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더욱 어려운 문제인데 수술이 현재로서는 교과서적인 원칙이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양성결절이 있으십니다. 고양이 부자님. 어머니가 기도에 붙어 있는 8mm겠네요. 결절이 있는데 동네 소화기 내과에서 세친 검사 결과 2단계 양성. 다행이네요. 병원에서 신지로이드 처방해 주시고 한 달 먹어보자. 3달 있다가 다시 결절 크기를 보자. 한 달 후 신지로이드 한 달치를 더 처방해 주셨고 결절은 있지만 별다른 증상은 없으신데 예전부터 목에 가래 걸렸을 때처럼 자주 캑캑. 이거는 이혹 때문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요 크기인데 이런 증상이 나올 이게 굉장히 지독한 암이라면 모르겠으나 세포검사 결과가 양성인데 혹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왔다.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겨울이라 그렇겠죠? 그다음에 신지로이드를 계속 복용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네, 이렇게 다들 지금 내가 진료받고 있는 게 맞느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예, 직접 진료하신 분이 처방한 거를 인터넷으로 환자분이 써준 글씨만 본 사람이 그러지 마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선생님이 왜 처방했는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크기 얘기를 자꾸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만약에 이 혹이 더 작아지길 바래서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거라면 뭐 그러지는 않는 경우가 요즘에는 더 많습니다. 혹이 작아질 용도로 신지로이드를 처방하는 거는 최근 한 5년 전, 10년 전 그때부터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제 한 3달쯤 써보기는 해요. 3달 정도는 큰 부작용이 없으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3달 되면 계속 복용할지 안 할지 얘기해 주시겠죠. 자, 질문자께서는 갑상선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어머니가 미리 갑상선 전문 진료를 봐야 하느냐? 글쎄요, 크기는 작고 양성인데
갑상선 전문 진료를 또 받아야 되느냐? 제가 그러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괜찮다고 나왔는데 왜 또 받겠습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검사를 또 받는다면 지금 진료받으신 이 병원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환자분께서 판단하셔야지 제가 저 의사는 믿을 만하지 않아.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봐서는 그럴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이 이러는 이유가 있으시네요. 처음 같은 병원에서 새침했을 때 3단계 비정형. 3단계 비정형은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병원의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면 알겠지만, 3단계 비정형 자체가 다시 하면 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께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본인의 사유 때문에 이 병원의 진료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진료 결과를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료를 받고 그 의사가 어떤 결과와 소견을 드렸는데 나는 못 믿겠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처음부터 거기서 진료를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이유로 이 결과에 의심이 가신다면 진료를 다시 받아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분의 진료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근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주파 시술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가람 아빠님. 환자분의 개인정보가 나왔던 부분은 꼭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장면을 내놓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두암 판정 후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인데 요새 미세 유두암 관해서 고주파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해서 여쭤봅니다. 치료가 가능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 유두암 판정이다 그러셨으니까 우선은 진료 결과상 유두암이다. 거기까지는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혹의 크기는 0.58cm네요. 그러니까 6mm죠. 자, 고주파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냐? 그거는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화면이 좀 다 보이도록 설정을 좀 바꿨고요. 자, 우리 갑상선에서 제일 흔한 암이 유두암이죠. 흔히 거북이암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제 갑상선 암에도 종류가 좀 있는데 유두암이 그 중에서 제일 많고 예후도 제일 좋은 편의 암입니다. 그럼 갑상선 암 중에서도 고주파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일단은 유두암에 대해서 시도합니다. 다른 암들은 아직 고주파 치료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1cm보다 작은 유두암은 미세유두암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세유두암, 그러니까 유두암인데 최대 직경이 1cm 이하인 유두암을 미세유두암이라고 부르고 미세유두암부터 고주파 치료나 능동적 감시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피막 침범이 없고 림프절 전이가 없고 다른 장기의 전이도 없는 미세유두암은 저위험군 미세유두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세유두암 중에서도 더 안전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저위험군 미세유두암이죠. 자, 저위험군 미세유두암 중에서도 이 5가지에 해당을 하는 그룹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mm나 7mm보다 작은 경우. 그럼 7mm면 7mm고 6mm면 6mm지. 뭐 6mm나 7mm보다 작은 경우는 뭐냐? 이거는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6mm를 기준으로 6mm보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나눠서 예후를 봤더니 6mm보다 작은 사람들이 확실히 유리하더라. 어떤 연구자는 7mm로 기준을 갖고 연구를 하면 그분들은 또 7mm를 갖고 안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7mm보다만 작으면 그래도 꽤 안전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하고 여성 중에서는 여성이 더 안전합니다. 여기서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고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재발률을 의미합니다. 뭐 비수술적 치료를 하던 수술적 치료를 하던 치료를 한 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봤더니 재발하는 분들은 아무리 미세유도암이고 저위험군이라도 한 명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예, 있지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나중에 가서 재발한 사람을 봤더니 남성이 3배 더 높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7mm도 그런 거예요. 7mm가 넘으면 전부 다 재발하냐? 아닙니다. 미세유도암이 나중에 재발하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7mm보다 큰 분들과 7mm보다 작은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서로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7mm나 6mm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 사이의 차이는 3배까지는 안 나고요. 뭐 연구자에 따라서 1점 몇 배, 2점 몇 배 이런 정도 차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뭐 100명에 많아봐야 몇 명, 이런 정도입니다. 자, 39세에서 45세, 이것도 연구자마다 누구는 39세로 연구하고 누구는 45세로 연구를 해봤더니 나이가 많은 분들의 재발률이 적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차이는 나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의 차이가 2배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일 미세 유두암과 그러니까 갑상선 속에 유두암이 1개만 있는 사람과 2개, 3개 있는 사람도 또 차이 납니다. 요것도 2배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남자, 여자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커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그대로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아까 처음 질문하신 분 같으면 지금 5mm밖에 안 되는데 2014년도부터 크기가 그대로라고 그러셨죠?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그 혹이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무슨 이유론지 조직 검사를 안 하고 지내시다가 몇 년 후에 암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으면 이 혹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 크기가 그대로 있어. 그런 데이터가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1년, 뭐 3년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크기가 그대로야. 이런 혹들은 나중에 재발률이 또 훨씬 적더라.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위험군 중에서도 이렇게 5가지가 있는 분들 같으면 정말 안전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으면 이제 수술하기는 좀 아깝고 능동적 감시나 고주파 치료를 해보면 예후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환자분들 상담하다 보니까 대개는 저위험군인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뭐 저위험군인지 아닌지 모르고 오셨더라도 저희가 먼저 막 이제 피막 침범 없나 초음파도 열심히 보고 림프절 전이 없는지 CT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위험군이면 그 다음에 이걸 따지는데 이 5가지 중에 5가지 전부 해당하는 아주 퍼펙트한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한두 가지 정도는 걸리세요. 그래서 제가 3가지 걸리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러고, 그다음에 2가지 걸리는 분들은 한번 능동적 감시나 고주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나 한 개도 안 걸리는 분들은 수술하기엔 정말 아깝네요.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치료 후의 재발률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질문하신 분은 5.8mm니까 우선은 미세유도암이고요. 저위험군이냐 그 부분에서 아직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초음파 소견을 봐서는 피막 침범은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는 상태고요. 사진 이 한 장 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초음파 다시 봐야 되고요. 림프절전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러려면 CT나 초음파 다 다시 해서 림프절 전이 있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냐, 아주 낮은 분이냐, 그걸 따지고 환자분이 이제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전제 조건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왜 수술을 안 하려 하시느냐, 그것을 꼭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자, 아직은 미세유도암이라 하더라도 저위험군이고 뭐 정말 5가지 다 해당 사항이 없는 아주 완벽하게 안전한 분이라 하시더라도 표준치료법은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능동적 감시입니다. 고주파 절제술은 이제 신생치료법이고 아직은 임상 연구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표준치료법인 수술을 왜 굳이 안 하시려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셔야 됩니다. 제일 확실한 게 저런 거죠. 저는 뭐 몇 년 전에 다른 이유로 수술을 했다가 너무너무 크게 고생을 했고 마취에 안 가서 뭐 거의 죽을 뻔했다. 아니면 저는 이상하게 몸에 수술할 일이 많아서 벌써 수술을 몇 번 더 했고 또 뭐 종양이 어디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갑상선암 때문에 수술을 못 하겠다.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예, 수술을 한 번이라도 덜 하는 게 적어도 이 고주파로 치료했다가 나중에 뭐 재발률을 감소하더라도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고 그냥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굉장히 연로하셔서 뭐 지병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도 수술이지만 우선 마취 자체가 문제다. 그런 분들도 국소마 치료할 수 있는 이 고주파 치료가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수술은 아무래도 싫으니까요. 뭐 흉터가 나기 싫으니까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표준치료법을 제껴놓고 고주파를 한다. 아직까지는 이 임상 연구를 그런 이유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환자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 나갑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자님께는 아직 저위험군이냐 아니냐 그것도 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따질 일이 많이 남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흥희님. 수술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글 씁니다. 70세이시군요. 2년 전에 신장암, 네. 갑상선 결절로 벌써 작년 됐어요. 6월에 조직검사, 초음파 2개 결절이 있는데 1cm는 비정형, 4cm는 무록. 네. 그랬는데 6개월 뒤에 다시 했더니 1cm는 유두암, 4cm는 80% 정도 암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죠? 6개월 만에? 1cm만 암일 경우는 추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4cm도 암일 확률이 높다. 수술을 해야 될지 고민이다.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수술 후 약물 복용으로 인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수술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 4cm짜리 결절이 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그냥 네, 진짜로 훈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리 6개월이 지났지만 6개월 전에는 물혹은 초음파상 양성이 확실해 보이는 소견이거든요. 근데 6개월이 지났더니 80% 정도 합니다.
이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암일 가능성이 높은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포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 4cm짜리가 암이냐 아니냐 그거는 환자분이 치료 선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4cm나 되는 혹이 암이라면 환자분께서 70세시고 신장이 한쪽밖에 없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수술을 한번 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냥 저가 환자분이라면 전 수술할 것 같습니다. 4cm는 좀 너무 커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암이 아니라면 얘기가 많이 다르죠. 1cm짜리 하나만 암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앞에 분 상담해 드린 것처럼 정말 비수술적 치료 해볼 만하죠. 1cm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 4cm짜리가 암의 확률이 높다. 그게 아니라 최대한 수술하기 전에 암이 아닐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빼도 박도 못하게 암이냐. 그거는 확정을 지어 놓고 결정을 하셔야지 저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술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은 너무 그 도박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아니 최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결정을 해야지 저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술할지 말지 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조직검사 아주 잘하거든요. 저한테 오시죠. 제가 이거 어떻게든 확정을 한번 지어봐 드렸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왔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를 좀, 밑에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병리조직 검사 결과지. 이게 6월 달 거네요. 이거는 삐라프 뮤테이션. 아,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데요. 이게 근데 1cm짜리에서 한 건지 4cm짜리에서 한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안 써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조직 검사 결과지네요. 같은 병원에서 두 번 하셨네요. 요거는 이것도 1cm짜리인지 4cm짜리인지에 대해서 지금 안 써 있는데요. 이거는 암인 것과 세포 검사 결과 5단계입니다. 암 100%는 아니고 75% 맞을 것이 아닌가. 이 세포의 위치가 우측 협부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이거는 이거는 갑상선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나온 이혹하고 세포 검사 결과지 이거 우측 협부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혹하고 같은 건지 아닌지 지금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왼쪽에 있는 혹이고 이 혹에 대해서도 크기가 안 써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이거는 암이 맞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암 세포 검사 결과 6단계입니다. 요거는 최근이고 초음파 소견상 협부에 있는 게 4.79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이 볼록하다는 얘긴데요. 협부에 있는 게 4.79니까 4cm도 아니고 거의 5cm 되는 혹이시죠. 그러면 예, 협부에 있는 게 4cm, 왼쪽에 있는 게 1cm.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암으로 확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협부, 이게 4cm짜리인데 이것도 80% 암 의심.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세포검사 결과로서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암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4cm, 4.9, 4.8 이것도 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수술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장암으로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은 한쪽 신장이 건강한 신장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 왜 신부전증이나 그런 문제로 신장 기능에 손상이 있으면 그런데 한쪽밖에 없으면 이제 남은 한쪽 신장의 기능이 많이 안 좋고 그럼 투석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태에서 뭐 그래도 필요하면 수술할 수도 있는데 암으로 한쪽을 절제하셨으면 뭐 그쪽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남아있는 한쪽 신장은 건강한 신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술을 못 견딜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폭이 두 개나 있고 그 중에 큰 건 5cm나 되고 그것도 암일 확률이 지금 보니까 많거든요. 그 다음에 폭이 하나 또 있는데 걔는 작지만 걔도 암이고 그럼 갑상선이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치료하시면 적어도 갑상선 때문에 잘못되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신장암도 뭐 예후가 아주 나쁜 암은 아니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라면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시라면 저는 수술하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두배다님. 네, 내가 두배다님은 질문하신 분이 아니라 저희 병원 다니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뭐 여기 다른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고민이 많다가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셨고, 다행스럽게도 결과가 좋게 나왔던 분인데, 이제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초음파 보러 오십니다. 지난주에 다녀가셨는데 괜찮으셨거든요. 그래서 다녀가셨었는데, 저는 그냥 걱정 별로 안 하셨는 줄 알았는데 긴장 많이 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고맙다는 글을 이 카페에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두배다님. 네. 6개월 뒤도 빨리 오시는 거니까 6개월보다 더 빨리 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건강 적어도 갑상선 때문에 큰 문제 생기실 분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다들 아무 문제 없이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올려주시고요. 다음 라이브는 수요일 1시 30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